네, 이번 시간에는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보죠. 자, 연기술의 연기술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열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 사물, 그 다음에 에튜드, 그 다음에 짧은 극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짧은 극, 긴 극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짧은 극으로 갈 때부터 이제 이른바 무엇이냐 텍스트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텍스트, 본문, 희곡, 대본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떤 텍스트를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른바 고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게 되죠. 고전. 뭐 이런 거 뭐 셰익스피어 뭐 4대 비극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극 영화과 입시에 필요한 뭐 필독서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라는 그 학문을 할 때 보통 다뤄지는 책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합의점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텍스트라는 거죠. 잘 만들어진 텍스트.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단계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바로 텍스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지 않고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뿌리가 아니고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항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깊은 곳,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자리까지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무엇이었는가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텍스트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나중에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를 꼽자면 작가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가의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연기라는 것이 작중에 인물에 내재된 그런 내적인 그것이 인물과 동화된 배우의 신체와 감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외적인 것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라면 그게 연기라면 마찬가지로 작가의 삶이 이때는 내적인 것이 되고 외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바로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다 이런 식입니다. 무용수의 내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춤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가수의 내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술가 작가 즉 예술가로서 작가의 삶이 드러나는 결과물이 텍스트인데 어떠한 식으로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의 삶이라는 것이 이 텍스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대문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 인간에 대해서 신랄한 정말 그 자세한 묘사가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 자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삶의 어떤 부분을 주인공에게 투영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작가의 삶을 어떻게 출생을 했고 어떤 유년 시절을 겪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됐고 뭐 경제적 상황은 어땠으며
이 사람이 생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한편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의 삶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네. 이 작가의 삶이 내적인 그런 영감의 원천이라면 이것이 결과물로 나온 것이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연기로 할 때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과 소통하는 그 대상이 있겠죠. 텍스트도 이 소통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소통하는 대상은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 사람들.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가졌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에 환호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했는지 왜 이 작품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큰 그런 족적을 남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작가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고대로부터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작가들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고 역사에 획을 그었다. 어떤 무언가를 남겼다. 역사에 남겼다는 것은 항상 시대상, 그 당시 시대상을 잘 알아야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천만 영화라고 하죠. 천만 영화라고 합니다. 보통 영화계에서는 천만이 넘어가면 이제 이 영화는 정말 성공한 영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천만 영화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떤 시대와의 공감, 소통 이런 것이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와 어떻게 호흡을 했는가 이 작품이. 연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예술,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이 시대와 어떻게 호흡했는지 그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텍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시대상이라든지 작가의 삶을 알았으면 이제는 텍스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라는 것이 연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텍스트라는 것이 처음부터 작가가 1200쪽 대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1200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한 번에 딱 눈 깜짝할 새에 1200쪽짜리 이런 게 영감이 탁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항상 단편적인 무언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아주 조그만 무언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연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적인 무언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가는 과정이라면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스 사이공이라는 이런 뮤지컬 대작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대작의 시작은 하나의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뮤지컬 대작의 그런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는 말하자면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미스 사이공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원형이 알려진 경우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형의 단계를 어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작가의 삶, 그리고 그 당시 시대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원형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극작,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다양한 인물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인물과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의 대화입니다. 대화. 혼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독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 그리고 그 작가의 삼자적인 시점, 전지적인 시점에서의 작가의 어떤 그 설명,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 원형에서 이렇게 갈 때는 항상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 아주 단초적인 것, 아주 그 부분적인 것에서 이렇게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복잡한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인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인물이 해당 어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물이 그 작가가 표현하고 하는 내용의 상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 예를 들자면 어떠한 인물은 명예를 중시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어떠한 인물은 타락한 현대인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이 인물 자체가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가집니다. 상징성.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항상 대립 구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우리의 흥미를 돋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이게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갈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이야기를 보자면 항상 이런 식의 구도죠. 선과 악의 대립 구도, 갈등 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가가 인물을 배치할 때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아주 선의 상징,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의 상징, 이렇게 그 중심적인 인물 두 개를 놔두고 이 두 명이 갈등하는 구조를 이야기 중심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인물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 인물이 이런 상징적인 내용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미세하게라도 다 다른 면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겹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텍스트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인물의 대사를 B한테 말하자면 B가 같이 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텍스트를 하나를 지정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텍스트, 어느 작품에다가 대입을 해도 다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인물은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가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어떠한 그 상징성을 가진 그런 구도로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단락을 넘어가고 다음 단락에서 설명될 내용이 뭐냐. 그렇다면 인물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인물의 입장. 이제 인물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물 분석이라고, 작품 분석이 아니라 인물 분석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건 뭐냐. 인물 분석으로 들어가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뭐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지,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족적, 뭐 행동, 말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을 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그 원초적인 것, 근원이 되는 부분을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로는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이 인물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찾아 들어갑니다. 누구나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물에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쉽게 말하자면 신발을 파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직업이 신발에 관련된 직업이다. 그럼 지나갈 때도 신발에 그 사람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지나갈 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이, 제가 이렇게 줄을 거는 것이 이게 땅이라고 치고, 이 세상에 그 인물이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분, 어떻게 뿌리를 내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인물의 근간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이 인물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복잡하거나 네 줄, 다섯 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인물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좋게는 한 단어, 좀 많게는 한 문장 정도로 축약이 돼야 됩니다. 명예, 사랑, 돈,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결하게 드러나는 것이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예를 다시 들어보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드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옷이 관심이 있을 것이죠. 즉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동일한 자극, 뭘로 할까요? 자극이라고 하면 뭐 뺨을 때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뭐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뺨을 맞았을 때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뺨을 맞으면 다 어떻게 되죠? 놀라겠죠. 놀라는데 어떠한 사람은 놀라지 않고 뭐 더 때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죠. 이 동일한 자극에, 이 뺨을 맞았다는 자극에 뭐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 뭐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뺨 맞았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뺨 때린 사람을 끌어안아 준다든지, 이런 뭔가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물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동일한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이 반응하는 데는 그 인물의 어떤 기호라든지, 기호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인물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 우리 쉬운 예로 음식을 예로 들어보죠. 음식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의 어떤 경험을 수반합니다. 과거에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 그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싫어했던 음식, 뭐 체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기호라는 것이 그런 식이고요. 또 가치관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이 영향을 줘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뭐 뺨을 때렸다든지, 뭐 어떤 뭐 연기 냄새, 뭐 각종 냄새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이 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물마다 이 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의 뿌리가 배우의 뿌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의 뿌리, 이 인물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 인물의 삶을 지탱하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있어서는 항상 뿌리를 그 기준점, 가장 시초가 되는 시작점으로 삼고, 이 뿌리를 기준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항상 공간이 있다. 이 인물은 그 안에서 이 개인의 기호, 가치관, 뭐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세계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인물로서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됩니다. 이 인물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대입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은 뿌리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항상 공간이 있어서 이 인물마다 뿌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 항상 다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인물이 가진 기호, 가치관 이런 것은 항상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과거의 체험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 이렇게 되고요.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에서는 말하자면 이 사진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사진이라고 예를 들면 이 하나의 장면에 이 사진처럼 해야 될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떠한 인물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반대쪽에 처해 있는 그 대상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역할은 흔히 이제 항상 이제 갈등 구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갈등은 항상 힘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갈등 구조가 어떠한 두 가지 A와 B 주로 인물이 됩니다. 이 힘의 갈등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항상 거의 모든 장면이.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좋은 장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보다는 굉장히 힘이 더 큰 상태에 있다가 여기에 새로운 사건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힘의 구조가 부서지는 거죠. A라는 것이 힘이 유지하고 있던 힘이 약해지고 B라는 사람이 힘이 강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좋은 그 텍스트가 되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A와 B의 힘의 이 균형점이 항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면에 있어서 힘의 논리, 이 부분을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연기에 있어서도. 이 장면에 원래의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갈등 구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 대립 구조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팽팽한 고무줄 뭐 이러는 것처럼 아주 팽팽하게 힘이 대결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는 것이, 이 갈등이 잘 보여지는 것이 좋은 장면입니다.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이 있고요. 사건이 개입하면서 이 구조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그 역할을 극명하게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장면에서는 보통은 중요시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힘의 논리, 그리고 장면이 이야기 이 진행에 필요한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갈등은 항상 증폭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룰 수도 있지만, 갈등을 항상 증폭시킵니다. 이건 너무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요. 항상 갈등은 증폭시키고, 사건, 갈등 이런 것은 항상 최대한 크게 만들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게 되는 사실이라면 그 이전에는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물은 그 뿌리를 추적해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텍스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물까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처음에 다루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라는 것은 이 텍스트를 100% 구현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연극이나 영화로 이 텍스트에 100%가 들어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텍스트는 말하자면 이 컷을 하게 됩니다. 이 자른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게 됩니다. 잘라내게 해야 돼요. 작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프리합니다.
비교적 자유로워요. 여러 가지가 다뤄집니다. 하지만 연극화, 영화화 하게 될 때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이 모든 면면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연출의 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잘라내느냐. 말하자면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악마의 편집이다. 뭐 기자들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특정 어떤 부분만을 띄어내면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히 고전에 있어서 좋은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가의 기본적으로 작가가 말하려 했던 그것과 부합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죠. 하지만 항상 새로운 해석과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체는 100%로 다 이게 텍스트가 100%라고 하면 컷이 된 상태는 항상 100%보다는 미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연출, 즉 감독의 어떠한 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한 의도, 말하려고 하는 바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뭐 작품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죠. 이 연출의 의도에 따라 이 작품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연출의 의도가 여기에 있어서는 이 뿌리와 같은 역할,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뿌리와 같은 그런 설정,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연기해야 되느냐는 이 연출이 어떻게 이 작품을 커팅하고 어떻게 보여주길 바란다는 것을 배우와 이런 사람들을 소통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오늘은 뭐 모든 텍스트, 뭐 현대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다뤄지는 고전, 즉 이제 클래식한 작품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에 있어서 이제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오류들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됩니다. 외국의 텍스트가 있고 국내 텍스트가 있습니다. 국내 텍스트. 국내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좀 오래된 경우에